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리습은 사용 중인 도면의 전체 객체를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시키는 리습입니다. 파일은 총 2개인데 명령어는 똑같아요. change, dwg, color로 명령어는 정했고요. 뒤에 다이얼로그가 붙어있는 파일은 대화 상자를 통해서 색상을 선택하는 기능이고, 뒤에 넘버가 써있는 파일은 색상의 번호를 직접 타이핑해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전체 기능은 똑같지만 어떤 색상으로 바꿀지 그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이 대화 상자냐, 숫자를 직접 타이핑하는 거냐에 따라서 파일이 갈려 있는 겁니다. 사용해보고 본인이 좀 더 편하다 싶은 걸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색상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냥 기능이 쭉 진행이 돼서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진 않은데, 다만 작동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색상을 컨트롤할 때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뭐는 어떻게 바꾸고 뭐는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요번 기능에서 설정한 규칙은 요렇게입니다. 첫 번째, 전체 객체의 색상을 바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체를 쭉 선택한 다음에 요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색상, 요걸 하나의 색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색상으로 바꿔도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요걸 쭉 노란색으로 바꿔도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 그리고 치수 스타일에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화살촉 이런 것들이 색깔이 별도로 제어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색깔이 특정 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객체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일 땐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상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면에 있는 모든 치수 객체들의 치수선, 치수보조선, 문자 색상도 바꿔줘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을 사용하면 요거 이런 색깔들이 전부 다 지정한 색깔로 바뀐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성 블록이에요. 블록 내부에 있는 객체들이 색상을 다 바꿔도 속성 블록에 정의되어 있는 색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성 블록의 경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 자체의 색상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의 색을 아무리 바꿔도 속성 자체에 설정되어 있는 요 색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상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편집을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모든 블록 내부 객체의 색상을 다 바꿔줘요.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은 객체들은 전부 다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색상도 모두 다 바꾸는데, 이때도 당연히 블록 안에 있는 치수들의 색상을 바꾸고, 속성 블록이 있으면 속성 블록도 바꾸고, 만약 속성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 속성의 색깔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객체의 색상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사용 중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치수 스타일의 치수선, 치수보조선, 문자의 색상도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도면층의 색상도 전부 다 하나의 색상으로 바꾸고요. 외부 참조되어 있는 도면층의 색상도 한 번에 바꿔요. 하지만 외부 참조되어 있는 객체 내부를 편집하진 않기 때문에 참조된 도면이 있는 경우 그 도면을 열어서 색상을 통일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스타일을 건드릴 때 다중지시선 스타일이나 열어줄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대충 요 정도의 규칙이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도면은 가운데는 그냥 객체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블럭화 시킨 게 왼쪽에 있는 요 형태고요. 그리고 요만큼만 따로 저장을 해서 외부 참조로 가져온 게 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원형 객체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친구들은 색상을 일부러 지정을 해둔 객체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요만큼의 객체들은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바이 레이어로 지정되어 있는 객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층의 색상만 제어를 해도 요 정도의 객체들의 색상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리스브의 명령어인 change dwg 컬러를 실행을 하면 뒤에 다이얼로그가 붙어 있는 걸 실행했다면 이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 여기에서 어떤 색상으로 바꾸고 싶은지를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값은 8번으로 설정을 해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8번으로 모두 설정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리스브의 커맨드인 change dwg 컬러를 실행을 하고 색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그냥 색상을 더블 클릭하면 그 색상으로 모두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8번이 기본 설정이니까 그냥 엔터를 누르면 8번으로 알아서 설정이 돼요. 그리고 기능이 끝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만들어 뒀는데, 이 대화 상자가 표시되기 전까지는 컴퓨터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색깔을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실행을 하면 현재 색상이 전부 다 바뀌었죠? 모든 객체들에 할당되어 있는 색상이 전부 다 8번 색상으로 바뀌었고요.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의 색상도 전부 다 8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록 편집기에서 미리 보기만 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수 객체를 살펴보면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치수선 색상, 치수 보조선 색상, 문자 색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색상이 바뀌어 있을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속성 블록에 설정되어 있는 색상도 제가 지정한 8번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사용하는 법은 간단하죠? 그냥 명령어를 실행하고 색상을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만 하면 그 색상으로 전부 다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때 외부 참조를 살펴보면 요만큼의 객체만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외부 참조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편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도면층의 색상은 모두 다 앞에서 선택했던 색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객체들의 색상은 바뀌어서 표시가 되죠. 하지만 객체 자체의 색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엔 눈에 보이는 색상이 바뀌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참조되어 있는 도면 내부의 객체 정보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명령어는 똑같죠? change dwg color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앞에서는 대화 상자가 열렸겠지만 이 기능에서는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1번부터 255번까지의 색상을 입력할 수 있는데 사실 색상은 0번부터 256번까지 있어요. 그 중에 256번은 바이 레이어를 의미하고 0번은 바이 블록을 의미하는데 0번과 256번 이 두 가지의 색상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면 1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1부터 255 사이의 정수를 입력을 하면 그 색상으로 객체의 색상을 바꿔주고, 여기서도 초기 값은 8번 요 색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8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이 레이어랑 바이 블록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입력한 색상을 도면층에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도면층에서는 바이 레이어와 바이 블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번과 256번을 제외한 1번부터 255번의 색상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은 빨간색, 그리고 2번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마다 설정되어 있는 번호, 255개의 고유한 번호를 사용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 리습이 실행되는 규칙은 요 5가지라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리습 파일들은 영상 설명에 적혀 있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